이번 시간에는 강합성과 강합성 산물의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물체가 강합성을 해서 식물체 잎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는데요. 그것이 각 이제 식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강합성에 먼저 이의를 말씀드리면은, 즉 말하자면 물이라든지 탄산가스를 결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유기물과 에너지 원천이 생성되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강합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조직이 이루어지는 그 유기물을 만들고 그 유기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전체적으로 강합성의 그 이의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산소를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호흡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다시 CO2로 다시 전환되는, CO2를 내보내는 그런 대사작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강합성에서 첫째, 이제 빛이 있을 때 명반응과 빛이 없을 때 안 반응하는 그 각기 다른 체제, 그 두 개를 말해서 강합성이라고 합니다. 강합성. 우리가 이제 밤에는 호흡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강합성은 이제 명반응에서는 강의존적 반응이랍니다. 강이 있을 때, 태양빛을 보는 거지. 엽록소로부터. 식물의 엽록소에서 태양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는 그 NADPH라는 효소와 ATP, 아데노신 3인산 말합니다. 인산이 3인산. 우리는 여기서 식물체든 동물체든 3인산으로 결합된다는 가정을 알면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고 효율적 에너지를 만들어서 식물이 생육을 크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강분해하고 강인산화 과정, 맹반응해서 물을 강분해서 산소를 만들어요. 강을 분해하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강인산화, 강이 있을 때 인산을 결합해서 에너지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화학식으로 보면은 좀 복잡한 물하고 NADPH, DP가 DPH로 만들어져 ATP가 3인산이 ATP 3인산이 돼야 된다. ADP는 디포스포레이트 2인산을 말합니다. 2인산을. 그래서 인산하고 결합돼서 빛이 인산하고 결합돼서 물과 인산과 CO2로 해서 ATP를 만든다. ATP는 3인산을 말합니다. 3인산, 아데노신 3인산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이제 어렵지만은 여기서 3인산이 만들어진다는 가정만 알면 됩니다. 3인산으로 식물체는 흡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식물은 특이하게도 이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 강합성 중간 생성물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결합됩니다. 인산이 주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결합되면, 만일에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2인산으로 두 개 인산으로 결합되면 강호흡을 합니다. 빛이 있을 때, 강호흡이라는 것은 빛이 있을 때 아침에 오전에 강합성 한 포도당을 내놓습니다. 다시 물과 CO2로 내놔버립니다. 그러면 산소를 굉장히 요구도가 높아집니다. 산소가 요구도가 산소를 강합성을 해서 낮에 산소를 내놔서 강합성을 해야 되는데 CO2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CO2를 흡수를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나 식물체가, 그것이 이제 강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을 만든다. 이게 말은 어렵은데 실제는 간단합니다. 인산이 3개의 인산이 결합되는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는 것은 그리세린이 알데하이드기로 쪼개지는 거죠. 그리세린이 반분자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도당의 반분자로 그리세린을 알데하이드기는 포도당의 반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인산하고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글리세르 3인산을 하면 당도가 올라가고 생육이 촉진되고 식물의 면역이 정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인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3인산이 결합되는 이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가당 1.6 이중인산이 효소에 의해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결합된다 하는 요 과정이 있고요. 가당 1.6 이인산이 결합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화질 효소, 인산의 이성질화 효소입니다. 이성질화. 그러니까 인산의 효소에 의해서 3인산으로 결합됩니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결합되고요. 세 번째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1.3 비스포 글리세르 인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3인산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글리세린 들어보셨죠? 글리세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쌌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알코올하고 결합된다. 그러면 지금 알코올하고 결합될 때 글리세린을 촉매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촉매가 알데하이드기입니다. 그 알데하이드기하고 알코올이 결합되어서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식물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물질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강합성에서 중간 생성물은 어떤 우리가 글리세르 3인산이 있는데요. 3인산 글리세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CO2가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루비스코에 의해서 촉매되는 것입니다. 루비스코에 의해서. 루비스코 단백질이 엽록체 속에 결합되어 있는 루비스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CO2를 땡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안반응 때 강합성의 후반기 안반응 때 탄산가스를 고정하는 것이 루비스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비스코 단백질이 CO2하고 결합되면 강합성을 하는데 만일에 산소하고 얘가 조건이 안 맞아서 산소하고 결합되면 다시 말하면 이산으로 결합되면 강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TP와 가 3인산이 중요하다. 트리포스퍼레이트 하는 3인산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은 일반적으로 강합성의 주요한 최종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포도당과 같이 다른 세포로 수송되는 단당류를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 또는 재배열되거나 녹말과 같은 불용성 다당류로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말과 결국은 잎에서 만들어진 단당류가 포도당이 녹말은 이제 대부분 식물체가 녹말로 잎에 저장된 녹말은 말토스, 그러니까 포도당 두 분자로 그 말토스는 메가당이라 그러죠. 메가당, 엿당이라 합니다. 엿당. 그러니까 포도당의 두 분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로 포도당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합성 산물이 어떻게 이제 전환되는가를 또 앞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호흡과 강합성은 참 저희가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2인산,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2인산으로 결합되면 강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3인산으로 결합되면 강합성을 해서 CO2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강호흡은 산소를 호흡해서 에너지를 다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거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루비스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루비스코는 식물 세포의 엽록체 기질에 존재합니다. 엽록체, 색소체에 이제 주로 하는데 결합되는데요. 강합성 중 암반응에서 이제 명반응이 있고 암반응이 있다 그랬죠. 루비스코에 의해서 탄소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탄소 고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를 고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물하고 탄소가스가 결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빛 에너지를 가지고 탄산가스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부산물로는 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빛을 받아서 물하고 탄산가스가 결합되는 이제 탄산가스를 갖고 오는 명반응이 있고요. 물하고 결합되어서 포도당을 만드는 암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합성을 해서 오전 중에 강합성을 많이 하니까 여기 산소를 많이 내놓겠죠. 산소를 많이 내놓는 겁니다. 주로 이제 오전 강합성은 엽록체에서 하고요. 암반응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은 탄산가스를 결합하는 것은 엽록체 옆에 스트로마라는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한 물의 강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방출됩니다. 식물은 물을 분해해서 산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H2O가 분해되면 산소하고 수소 이온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인산화가 일어나서 강하고 인산하고 결합되면 ATP, 3인산이 결합된다. 니코틴, 아미드, 디포스플레이트 하는 요게 이제 NADPH라는 효소가 중간세 암반응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강인산화는 강합성 과정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그러니까 3인산과 ATP를 인산화시켜서 ADP를, 2인산을 3인산으로 생성하는 반응을 강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DP, 디포스플레이트, 2인산을 ATP, 트리포스플레이트, 3인산으로 반응하는 걸 강인산화. 그러니까 강인산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3인산을 만들어야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2인산으로는. 이 두 가지 에너지원, 즉 햇빛과 산화하는 반응만이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이용하는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하고 산화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보편적인 에너지 합해가 ATP다. 3인산이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의 합해는 식물체든 동물체든 에너지의 합해는 3인산으로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3인산을 못 만드는 겁니다. 3인산을 다시 에너지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는 또 다릅니다. 3인산을 ATP를 AMP로 모노포스플레이트 1인산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3인산이 다시 1인산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식물체 미토콘드리아 DNA는, 동물체 미토콘드리아 DNA는 그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합성에서 강인산화는 물의 강분해 및 물에서 관계 트롯의 전자의 연속적인 단일 방향 흐름을 포함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물의 강분해라 하는 것은 물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전자로 이온으로 해서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자, 이온이 나오고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식물체가 먹는 거죠. 그것을 물을 강분해할 때 주로 이제 철이나 망간의 그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미네랄 필요하죠. 만일에 CO2를 땡기려고 하면 루비스코어가 식물체 엽록체에서 탄산가스를 흡수를 하려면 산소를 미리 내야 되는데 그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 엽록체에서 산소를 세포 내로 밀어내질 못해요. 그러면 CO2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티펀이 생기고 생육이 부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합성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강합성에서의 에너지의 전환을 보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강합성에 빛이 있을 때는 명반응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열을 많이 흡수하겠죠. 그래서 암반응은 발열, 열을 갖다가 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합성은 열을 많이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강합니다. 방출량보다 흡열하는 반응이 강하다. 흡입하는. 그래서 강합성에서 에너지의 이동을 보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저장됩니다.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포도당, 화학 에너지로 산물이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반응 때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ADP가 ATP로 바뀌고 NADP가 NADPH로 바뀌어서 암반응 때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강합성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아까 말하는 스토로마에서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스토로마에서 암반응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바로 돈입니다. 엽록체가 똥처럼 생겼습니다. 똥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합성은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기공을 통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고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강합성 산물의 포도당과 산소겠죠. 강합성 산물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녹색 식물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바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녹말 잎에. 그러니까 잎은 주로 말토스, 엿당으로 포도당 두 분자로 해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식물은 그런데 양파나 붓꽃 등은 포도당이 녹말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포도당으로 결합된 양파 같은 거는 양파는 사실 양파는 이제 비늘 잎입니다. 잎이 일어난 거지. 뿌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줄기 잎에 의해서 비늘 잎에 의해서 양파가 형태가 구가 비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파하고 붓꽃은 포도당 형태로 해서 그걸 당잎이라고 합니다. 당잎. 양파 뿌리를 당잎. 포도당 먹는다. 그래서 양파가 좀 달고 맛있죠. 그래서 양파 많이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식물의 잎의 엽록체에서 강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 일부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주로 그런데 이제 밤에 녹말에서는 주로 설탕의 형태로 전환해서 체간을 따라서 각줄기 부분으로 이동됩니다. 각줄기, 줄기, 잎, 줄기, 뿌리, 열매 쪽으로 체간을 따라 양분을 이동하는 통로에 의해서 설탕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강합성 산물이 설탕의 형태로 이동되는 그 이유는요, 엽록체에 강합성 산물이 저장되는 그 녹말이 주로 이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녹말은 물에 잘 안 녹죠. 그러니까 녹말은 포도당 두 분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전환되어 이동합니다. 그래서 어린 잎들은 생육을 해야 되니까 잘 이동이 적고요. 그래서 강합성 능력이 강한 잎들, 중간 형태라든지 너무 노화되지 않는 잎에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된 양분은 다른 종류의 당이나 녹말 등의 탄수화물 또는 지방으로 바뀌고, 녹말 또는 지방으로 바뀌고 질소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식물의 각 부분에서 양분은 식물의 호흡장을 통해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저장 기관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 포도당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녹말의 분해 산물은 주로 엿당, 아까 그랬지, 엿당으로 되어 있다. 엿당은 주로 색소체에 저장되고, 포도당의 색소체, 포도당 운마체를 통해서 세포질로 운반되고요. 포도당은 주로 설탕 합성을 위한 전구 물질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 설탕, 그러니까 수크로스가 설탕이죠. 3인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설탕을 주면 안 되겠나? 설탕은 식물 자체로 식물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를 되게 식물을 유기산으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오탄당의 인상 경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크로스, 설탕은 자당 또는 설탕, 그러니까 설탕은 수크로스, 자당, 설탕은 한 분자의 프락토스, 과당과 한 분자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수크로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당이라기 하기도 하고 설탕이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설탕은 수크로스다. 설탕은 자당이다. 그거는 한 분자의 과당하고 포도당이 결합돼서 두 개가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이당류입니다. 화학식은 뭐 포도당보다는 크겠죠. 수크로스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돼서 식물에서 축출한 그게 뭡니까? 설탕입니다. 설탕은 자당과 수크로스라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이제 수크로스는 많은 식물들, 특히 뿌리, 열매, 꿀에 존재합니다. 수크로스는 주로 강합성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포유류, 조류, 곤충, 세균들은 식물에서 수크로스, 설탕을 섭취하며 일부 생물에서는 수크로스가 주식입니다. 인간의 소비 관점에서 꿀벌은 주로 수크로스를 모아서 설탕을 모아서 꿀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꿀은 과당하고 꿀 속에 함유된 탄수화물 주로 프록토스, 설탕하고 포도당입니다. 글루코스, 프록토스, 과당하고 포도당입니다. 수크로스는 미량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크로스는 설탕은 아주 미량만 되어 있습니다. 이 꿀은 이제 주로 과당하고 포도당이다. 열매가 익어가면서 수크로스, 그러니까 설탕의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증가되는데 일부의 열매에서는 수크로스가 없다. 특히 이제 포도는 포도당이라고 하죠. 포도는 과당하고 포도당이 많은데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적고 과당하고 포도당이고요. 버르베리, 블랙베리, 무화과, 석류, 토마토, 아보카도, 레몬, 라임 등이 주로 이제 이거는 설탕이 없다는, 설탕이 거의 적습니다. 수크로스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당하고 포도당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 사실은 설탕보다는 설탕 어디에 많습니까? 사탕수수나 사탕무에 많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과일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한 포도당의 생성이 되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죠. 강합성 과정에서 물을 분해해서 만든 산소는 식물이 자체의 호흡을 쓰기도 하고, 자체 호흡에서 쓰기도 하고,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합성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다시 배출하는 과정,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활 에너지를 제공하고 또 열매 저장해서 씨, 열매, 줄기, 뿌리, 딸기라든지 땅콩이라든지 땅콩이나 콩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감자는 전분이 많고요. 녹말 전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딸기는 과일당이 많죠. 과당이 많죠. 그리고 이제 물질 합성을 합니다. 다양한 생화학 물질을 유기화합물들을 다양한 유기화합물 향기라든지 냄새라든지 냄새나는 향기 성분이라든지 또 항균 또는 면역 다양한 식물체가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당으로 해서 또 포도당하고 질소하고 결합되면 뭐가 됩니다? 당단백질이 됩니다. 당단백질. 그래서 면역이라든지 다양한 물질, 포도당이 또 많이 결합되면 섬유소가 되고요. 섬유질. 이런 강합성 산물은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합성 산물의 이 저장은 대부분 식물에서는 강합성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는 하지만은 사탕수수는 양분을 설탕의 형태로 사탕수수를 하죠. 양파 포도는 포도당 형태로 양분을 저장합니다. 양파 포도는 포도당 형태로 저장합니다. 뚱딴지는 감자와 달리아의 뿌리에는 뚱딴지 등은 이눌린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눌린 형태로. 이눌린은 식이섬유. 돼지감자하고 달리아는 식이섬유 이눌린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녹말하고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이 이눌린은 사람이 소화시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로는 이제 주로 땅콩, 밀, 콩, 단백질이 높죠. 이 중과 콩과 땅콩은 지방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의 형태로도 많이 저장되고요. 그 밖에 이제 깨라든지 야자 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방도 많이 함유한다 하는 얘기고요. 식물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으로는 열매, 씨, 줄기, 뿌리 등이 있죠. 저장 기간에 양분이 저장될 때는 벼나 보리의 배젓, 감자의 땅속 줄기, 고구마의 덩이 줄기처럼 땅속 줄기와 고구마의 덩이 줄기처럼 저장 기간의 대부분이 저장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겨울을 지나는 나무처럼 줄기나 뿌리의 녹말 알갱이의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 그런 주로 뭐가 있습니까? 무, 고구마, 당근, 도라지, 더덕, 칡. 이것은 뿌리 양분을 저장합니다. 뿌리에. 이러한 식물은 식물의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큽니다. 무도 그렇고요. 고구마도 크죠. 그리고 당근, 더덕, 도라지, 칡 이런 것이 있습니다.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경우는 뿌리가 굵게 자라 덩이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면 덩이 뿌리라 그러면 덩이 뿌리. 무 같은 걸 덩이 뿌리. 무, 당근, 도라지, 칡 이런 거는 덩이 뿌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이눌리는 뚱딴지는 줄기입니다. 줄기. 감자와 뚱딴지는 이거는 줄기에 줄기입니다. 줄기. 감자 줄기 부분이 덩이 줄기라 그러죠. 덩이 줄기가 여기 변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눌린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이눌린의 효과를 한번 보자고요. 이눌린은 식이섬유 일종입니다. 이눌린 사람의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그래서 발효되고 배변 기능을 촉진하는 효과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로하고 프리가 다른 얘기는 프리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활성화하는 미생물의 캐리어 먹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로서 적합하고 그런 게 특히 우리 장내 유산균의 먹이로서 이눌린이 굉장히 좋다. 그런 게 장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위와 소장에서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저분자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유익미생물, 장내 유익미생물.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유산균과 같은 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물질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눌린과 같은 식이섬유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위장, 대장, pH가 낮아지는 산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 등 인체의 강물질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데 좋다. 또 대장에서 또 이제 저급 지방산을 생성해서 중성지방이라든지 혈중 콜레스테롤을 방지한다. 그러면 결국은 동맥경화, 고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말하는 양파 같은 경우는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비늘잎. 양파가 우리가 줄기 잎에서 비늘잎으로 해서 덩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비늘잎입니다. 비늘잎이 양파의 그것을 비늘줄기라고 합니다. 비늘줄기. 이건 이제 학대에 보면 쿨디쿨라층이 있고요. 세포에 세포층이 퍼피층이 있고 유세포층이 있으면서 이것이 비늘줄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비늘줄기라고 합니다. 양파는 덩이 고구마 같은 경우는 덩이 뿌리라고 하죠. 뿌리 고구마 같은 거 무 감자는 덩이 줄기라고 합니다. 감자 뚱땅지가 된 줄기가 변해서 구가 생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처럼 대부분 식물들은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양분을 저장합니다. 이것은 녹말 형태로 저장한 이유가 다음에 생성기, 생장기가 있습니다. 식물은 언제나 생장기에 필요한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저장합니다. 그거는 주로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돼서 설탕의 형태로서 변화돼서 각 기관으로 운반돼서 먹는다. 오늘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강합성은 산물을 오늘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합성 산물은 결국은 강합성을 해서 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생육을 촉진하고 저장 양분을 또 저장해서 각 기관에서 이용되는 과정을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